신종호의 마켓뷰입니다. 미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어제 코스피 기준으로 2,700을 훌쩍 뛰어넘어서 2,800을 위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그 배경에 대해서 또 자세히 살펴보고 앞으로의 흐름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주식의 상승, 우리가 이제 이 FOMC를 보면서 금리가 안정이 돼야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 기억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차트를 보시면 이 미국채 10년 수익률하고 S&P 500 지수를 제가 같이 그려놨습니다. 보시면 차트로 제가 일부러 미국채 수익률은 뒤집어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역축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려갈수록 미국채 수익률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축 사이클 2022년에서 2023년 초반까지 보시면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면 갈수록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고 글로벌 증시도 동시에 약세를 보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긴축 사이클 끝에 갔을 때 금리를 좀 멈춰주거나 홀드, 즉 좀 약간 퍼즈, 금리 동결이 좀 나와준다면 나아가서 금리 인하까지 나와준다면 지수가 상승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었던 건데요. 지금 보시면 가장 오른쪽의 차트를 보시죠. 미국채 수익률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보이시는 것은 내려오지만 제가 뒤집어 놨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미국채 수익률이 상승은 하고는 있지만 S&P 지수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기에는 미국채 수익률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AI를 비롯한 성장성이 금리를 비롯한 비용보다 더 높은 상장을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그래도 2번 이상, 어제 FOMC 이후에서는 또 3번까지 소위 말하는 가이던스를 내줬기 때문에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시면 자, 예전에 2023년 정확히 1년 전에도 금리가 상승할 때 차트 왼쪽에 보시면 화살표로 제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금리가 상승함에도 주가가 올라가다가 결국엔 작년 하반기에 S&P 500 하락하면서 우리 시장도 같이 약세를 보였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와 비슷한 현상이고 결국엔 또 하반기 가서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와 올해 하반기가 조금 다를 수 있는 상황은 작년 하반기에는 금리를 올리다가 조금 더 상승, 즉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구간이고 더불어서 부채 상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하반기에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내지는 인하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와는 다르지 않겠냐라는 게 지금 사상 최고치 흐름의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쳐다봤습니다. 자, 지금 FOMC를 봤지만 금리 상승, 금리의 변화에 크게 연동되지 않고 있는 미국의 증시입니다. 그만큼 금리 비용보다 성장이 좋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국내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는 원달러 환율 보시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유지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장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금리에 연동되는 업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쳐다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 업종을 같이 다음 차트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요, 금리의 변동성에 예민하지 않은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특히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밑에 보시면 밑에 있는 업종일수록 금리가 상승해도 뭐랄까요? 주가가 올라갔었던 업종입니다. 소위 주도주일 수도 있고요. 다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어떤 거냐면 이제 국내 국채도 하반기 금리 인하 한은도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응해서 아니면 연준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나왔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 있고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국채 금리도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채 금리와 업종별 상관계수를 제가 구해보고 이 차트를 넣어놨는데요. 조금 해석을 해드리면 마이너스에 있다라는 거는 국채 금리가 안정을 찾을수록 수익률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국채 금리와 상관계수가 낮은
업종일수록 아니면 상관계수가 반대, 즉 인 업종을 잘 살펴보시면요. 화장품, 유통, 필수 소비재, 호텔 레저. 공교롭게도 중국의 소비나 국내 소비에 연동된 소외된 업종이라는 점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당장 모멘텀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건설 업종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인터넷 게임주, 더불어서 국내 PF 문제가 있지만 건설주도 저PBR주거든요. 금리가 안정을 찾아줬을 때 과연 이 업종들, 최근에 AI나 저PBR주가 2,700 중반까지 소위 시장을 끌어올렸지만 사실 2,800, 2,900을 가려면 이런 소외되었던 업종들도 올라와 줘야 되는데 금리가 안정을 찾아섰을 때 제약바이오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건설 업종이 좀 힘을 내줄 수 있는 환경이 되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4월에 제약바이오 좀 주도 업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이런 부분들 증시대담에서 좀 자세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증시대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FOMC 결과 이후의 시장 방향성 그리고 2,700을 넘어서 2,800으로 갈 수 있을지 그 안에서 어떤 섹터, 어떤 종목이 시장의 주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자세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와 함께 투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신종호의 마켓뷰였습니다.